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통 음식을 만드는 민경애입니다. 오늘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토란병을 만들어 볼 거예요. 토란병은 뒤에 병자가 들어가서 그 한자로 떡병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의 종류 중에 지지는 떡, 기름에 지지는 떡을 말하는데 사실 이 토란은 별로 많이 먹는 그런 식재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을에 꼭 먹어줬으면 하는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토란은요, 추석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그 땅속의 알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양이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그 이파리가 잎새가 연잎처럼 됐다 그래서 토련이라는 다른 별칭도 있죠. 토란은 알칼리성 식품이죠. 그래서 산성 식품인 고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토란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쭉 늘어나는 점질 물질이 있는데 뮤신이죠. 그래서 위 건강에도 좋고 간 기능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계절에 나오는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밥상을 차리게 되면 훨씬 밥상이 풍부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죠. 우선 들어가는 토란병에 들어가는 식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주인공인 주재료 토란이 있고요. 그래서 레시피대로 300g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찹쌀가루 2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을 맞추는 소금과 요거는 흑임자예요. 흑임자가 없으시면 그냥 참깨 볶은 걸로 하셔도 되고요. 또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기름인데 요거는 이제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나 꿀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뿌려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란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토란은요, 그 수상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이렇게 손이 가렵고 따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란 손질을 하실 때는 비닐 장갑이라든가 라텍스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시면 되고요. 흙이 묻어있는 토란은 바구니에 넣어서 흙을 먼저 제거를 하시고요. 요 수상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손이 가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소금물에 1% 정도의 소금물에 이걸 데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불활성화돼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에 데치실 때 그냥 데치시는 것보다 우선 냄비에 토란을 넣으시고요. 이건 쌀뜨물이에요. 이 쌀뜨물을 좀 부어주시면 그 쌀뜨물에 있는 그 전분이 그 점질 물질을 또 잡아서 흡착을 해서 잘 삶아지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약간 3분의 2 작은술 정도 넣고 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토란이라서 금방 잘 삶기고요. 젓가락으로 꾹 눌러서 쑥 들어가는 정도로 삶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란이 잘 삶아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한 10분 정도 삶았는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잘 익었습니다. 그러면 불을 꺼주시고요. 토란을 건져서 약간만 식혀주겠습니다. 지금
지금 토란이 잘 삶아졌거든요. 이렇게 쌀뜨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삶으면 그 이제 끈적끈적한 점질 물질도 좀 제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손을 가렵게 했던 수산칼륨도 좀 불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잘 삶아진 토란은 그냥 손으로 만지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 특별하게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닐장갑 일회용 끼시고 하시면 되고요. 우선 이렇게 토란이 한 소끔 씻고 나면은 만지기 좋을 정도로 되면 그때 이렇게 껍질을 까주시면 감자처럼 이렇게 잘 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으깨서 반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찹쌀 반죽 같은 경우는 익반죽을 하잖아요.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하게 되면 반 정도 호화가 돼서 기름 흡수도 덜하고 더 빨리 익게 되죠. 그래서 이 토란도 뜨거울 때 이렇게 좀 따뜻할 때 까서 으깨서 쓰시면은 훨씬 반죽할 때 익반죽을 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까서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감자처럼 포근포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으깨다 보면은요 또 점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란만 이렇게 으깼고요. 요 으깨실 때 소금 조금만 넣어주시면 간 맞출 때 편하시죠. 자, 굳이 또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으깨지 않으시고요. 지퍼팩에다가 넣으셔갖고 주물러 주시면은 얘가 잘 익은 토란은 쉽게 으깨실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조금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찹쌀가루를 2컵을 넣으시는데요. 이 찹쌀가루는 찹쌀을 씻어서 불려갖고 방앗간에서 빻으신 습식 찹쌀가루예요. 건식 찹쌀가루 같은 경우는 좀 수분을 좀 많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찹쌀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하시는데 토란이 갓 수확한 거는 아무래도 수분량이 많겠죠. 그래서 추가로 물을 붓지 않아도 되지만 이게 이제 수확하고 좀 한참 상온에서 놔두면은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고 탄수화물이 많아지겠죠, 전분이. 그래서 수분이 부족할 때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반죽하시면 됩니다. 자, 토란만 가지고도 이제 습식 찹쌀가루이기 때문에 반죽이 추가로 물 없이도 되고요. 자, 보시면요. 반죽 다 됐어요. 그 농도는 어느 정도냐, 그 토란의 수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왜 송편 반죽 하듯이 그렇게 귓볼 만졌을 때 그 느낌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질다 그러면 찹쌀가루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반죽이 다 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적당한 크기로 떼어서 빚어 보겠습니다. 동글납작하게 파전처럼 빚어 주시면 돼요. 워낙 그 토란에 점질 성분도 있고 익반죽처럼 뜨거울 때 반죽을 했기 때문에 갈라짐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드셔도 그 약간 이제 찹쌀은 익으면서 늘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빚어진 토란병을 이제 기름에 지져 보겠습니다. 기름에 지지실 때는요, 후라이팬을 우선 달구신 다음에요, 기름으로
그 온도를 전달해서 이 토란병이 익게 만드는 건데, 이때 기름을 식용유만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좀 섞어서 사용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하면 이제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빨리 타죠. 그래서 식용유랑 좀 섞어서 하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죠. 기름이나 참기름을 식용유와 반반 섞어서 적당히 둘러주시는데요. 이때 이제 기름을 너무 적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을 너무 적게 하면은 얘가 온도가 전달이 더디 돼서 빨리 익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좀 기름을 둘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팬에다가 넣으시고요. 이때 이제 불을 약간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뜨거운 토란으로 익반죽처럼 했기 때문에 빨리 익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팬에는 가득 넣으시기보다는 이렇게 여유 있게 두셔야 익으면서 얘네들이 달라붙지 않죠. 이때 이제 그냥 하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명으로 이렇게 흑임자라든가 실게를 조금 고명처럼 좀 올려주시면 또 씹히는 맛도 있고 보기에도 좋죠. 견과류 같은 거 올리셔도 되고요. 뭐 대추꽃 같은 거 오려서 올리셔도 되고, 우리 그 전통 음식 중에 화전이 계절별로 나는 식용꽃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눈으로도 예쁘고 입으로도 호소하는 그런 이제 아름답고 맛있는 전통 음식인데 여기에도 응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찹쌀을 지질 때는 얘네들이 익으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예, 그래서 부풀어 오르면 뒤집으시면 되는데, 여러 번 뒤집는 거 아니고 저는 여러 번 뒤집을수록 부서지기도 하고 모양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한 번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익었을 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자리가 좀 맑게 되면 익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봉긋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없는 곳을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시고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익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서로 붙지 않도록 이렇게 좀 공간을 사이를 두고 팬에서 지져주시면 될 겁니다. 육안으로 봐서 이렇게 좀 유백색이면은 좀 덜 익은 거고요. 약간 투명한 빛이 돌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부풀렀다가 가라앉으면 익은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잘 떼어지게 하려면 여기다 이제 설탕을 뿌리거나 꿀을 발라서 접시와 이 토란병이 잘 분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맛도 단맛도 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꿀을 조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뿌리셔도 되는데요.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분리할 때, 뗄 때 훨씬 더 잘 떨어지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익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서 말캉말캉한 느낌이 들죠. 자, 불은 꺼주시고 잔열로 나머지를 좀 익혀주시고, 네. 그래서 요 위에다가 꿀을 더 뿌리셔도 되고요. 밑에다가만 그렇게 또 이제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면은, 예. 우리가 아까 이거 반죽할 때 토란하고 찹쌀가루하고 소금만 넣고 반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꿀이나 설탕을 덧발라 주시게 되면 훨씬 더 맛있죠. 자,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을 제철인 토란을 가지고 쉽게 건강한 간식 토란병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호두강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견과류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제 호두를, 이것도 전통 음식이에요. 예전서부터 강정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시럽을 묻혀서 유탕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관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칼로리도 높고, 그 다음에 그 기름 처리도 좀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요, 오븐도 있고 에어프라이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편하게 에어프라이기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이제 호두가 필요하고요. 호두는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 있는 걸 반각 호두라 그러는데,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반각 호두 준비하시면 되고요. 소금과 설탕과 물엿이나 꿀이 필요합니다. 재료도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두를 물에다가 좀 삶을 거예요. 이 껍질째 먹을 거기 때문에 껍질에서 좀 떫고 쓴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잠깐 삶아줄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우선 부으시고요. 이 물은 호두가 잠길 정도로 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팬이 넓거나 크면은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예. 이 호두 껍질에는 이제 탄닌이나 이런 성분 때문에 뜰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많이 먹으면 변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쳐서 이렇게 삶아서 주면은 훨씬 그 쓴맛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끓으면 호두를 넣고 한 3분 정도만 삶아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호두가 지금 끓고 있는데 너무 오래 안 하셔도 되고요. 한 3분에서 양이 많을 때는 5분 정도만 이렇게 끓여 주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물이 우러나요. 그래서 이제 떫고 쓴 맛이 이렇게 우러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건져서 체에 받쳐서, 이제 이 신선한 호두는 괜찮은데 조금 이제 유통기한이 좀 오래되거나 그런 호두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지방 성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패돼 갖고 좋지 않은 냄새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유물도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호두는 굉장히 신선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찬물로 한번 이렇게 샤워만 시켜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받쳐 두시고요. 이제 얘를 맛있게 그 시럽을 입혀 줄 거예요. 시럽은 냄비에다가요. 호두가 300g이면 설탕은 거기에 2분의 1, 즉 150g의 설탕을 냄비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이 소금을 넣어주셔야 단맛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고 고소한 맛도 더 많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물은 2컵 정도만 붓고 시럽을 먼저 끓이겠습니다.
자, 설탕이 녹아서 시럽이 끓어질 때 호두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이셔도 되는데, 저는 시럽이 좀 끓은 다음에 호두를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를 이제, 오늘 저희는 유탕 처리는 하지 않지만 유탕 처리를 하거나 오븐에 구울 때 수분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그만큼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럽이 끓기 시작하면 호두를 넣어서 졸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소금하고 설탕만 들어갔죠. 설탕이 어느 정도 졸아지면 농도가 이제 응축이 되면은 결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을 막는 거는 분자수가 다른, 분자량이 다른 그런 당류, 즉 뭐 물엿이라든가 올리고당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넣어주게 되면 딱딱하게 결정 짓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꿀을 마지막에 섞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럽이 설탕이 어느 정도 녹았거든요. 그래서 호두를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해서 이게 이제 절반 정도 시럽물이 줄었을 때 꿀이나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다른 분자량을 가진 당류를 좀 넣어서 결정을 막아주고 그 시럽 양이 서너 숟갈 정도 남아 있을 때 불을 끄고 체에 받쳐서 여분의 그 연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네, 시럽에서 호두가 잘 졸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었던 그 시럽 양의 절반 정도 졸아지면은 요때 아까 말씀드렸던 꿀이라든가 올리고당이라든가 뭐 물엿이라든가 이렇게 분자량이 다른 것들을 넣어서 설탕 결정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꿀이나 물엿이나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이 양은 그 설탕 결정을 방지하는 정도니까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레시피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졸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과 달리 그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설탕이 이렇게 농축이 돼서 거품들이 커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거품이 커지면서 예, 조금 이제 더 걸쭉한 느낌이 들죠. 자, 꿀을 넣어서 예, 결정을 방지하고 어느 정도 졸였습니다. 그래서 시럽이 아주 걸쭉하게 조금 서너 숟가락 정도 남아 있을 때 이제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이 많은 양의 시럽이 전부 묻으면 안 되니까 요거를 최대한으로 연물을 제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나 바구니에 이렇게 받쳐서 여분의 연물을 좀 빼줄 거예요. 자, 보이시죠? 아까 설탕량도 많이 들어가고 꿀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다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그 겉에 코팅을 하고 나머지는 제거를 할 겁니다. 자, 연물이 이렇게 안 흐를 때까지 빠지면은요. 요거를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호두강정을 할 때는 유탕 처리를 했어요. 저온에서 이게 그 시럽이 한번 코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타거든요. 그래서 저온에서 한 130, 140도씨의 기름에서 은근히 튀겨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도 오래 할 수가 없고 손에 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오븐을 활용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간편하게 에어프라이기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물이 빠진 호두는요. 에어프라이 용기 중에 이렇게 그 채반처럼 되어 있는 거 여기에다가
요것도 높지 않은 온도에서 한 140에서 한 7, 8분 정도 구워준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색깔이 골고루 나고 여기에 있는 수분들은 이제 날아가고 요 시럽은 코팅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바삭바삭한 강정이 호두 과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면을 다 채우면은요, 예, 그 채워진 호두를 안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는 그 제품에 따라서 좀 브랜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그 용량이 조절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내솥을 빼고 이렇게 넣고, 예, 이거를 넣어서 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럽이 코팅됐기 때문에 너무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금방 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40도 정도 온도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번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7분에서 8분 정도 하시고요. 온도는 140도에서 자, 이렇게 이제 7, 8분 정도 구워주시면요, 어느 정도 수분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색깔을 고루고루 내고 밑에 부분도 수분도 날리고 구워주기 위해서 뒤집어 줄 겁니다. 자, 이제 7분이 다 구워졌습니다. 그러면 상태를 확인하고 뒤집어 줄 겁니다. 예, 벌써 윗면이 맛있는 색깔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뒷면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한 2, 3분이라든가 그렇게 좀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계에 따라서 또 용량에 따라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최소한으로 시간을 설정해 놓으시고 중간에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구워졌고요. 예. 그래서 모두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지금 보시면은 윗면은 좀 색깔이 더 많이 나고 아랫면은 조금 덜 났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골고루 아래 위가 골고루 맛있는 색깔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당류를 이렇게 가열을 해서 녹이면은 이제 캐러멜이 되죠. 그래서 요 색깔 보시면은 캐러멜처럼 갈색으로 아주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예, 이렇게 강정이 됐죠. 그 다음에 팁을 또 드리자면은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때 했었던 건데,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꿀하고 설탕만 해서 시럽을 했잖아요. 그때 고추장을 한다던가 좀 이렇게 또 허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피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커피 파우더 같은 거를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두 강정에다가 고추장을 넣으면요, 매콤한 게 아주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파우더로 된 허브도 많으니까 좀 활용해 보시면 다양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뒤집은 걸 다시 잠깐 구워주겠습니다. 이때 이제 색깔이 좀 옅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의 시간이면은 저는 한 2분, 3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다시 140으로 세팅하고요.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다양한 맛을 주는 강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럽이 아까 우리 꿀 넣었잖아요. 시럽이 어느 정도 반 이상 이렇게 졸여졌을 때, 꿀 넣을 때, 그때 고춧가루나 고추장, 그 다음에 허브가루, 커피가루,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강정을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이 강정은 일단 습기하고는 피해야 돼요. 습기가 많으면은 얘가 이제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여서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바삭바삭하지 않고 손에 이렇게 달라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습기는 절대로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꺼내서 식으면 밀폐 용기에다가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을 가열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익어가면서 그 향이 특유의 맛이 느껴지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익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됐다는 신호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요게 얼른 이제 요거를 식혀야지 그냥 에어프라이기 안에 넣어 놓으시면은 여열로 계속 색깔이 나고 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네, 앞뒤로 굉장히 맛있는 색깔이 났고요. 요 사이사이에 연물이 조금 남아있어서 이제 끈적거리긴 하지만 얘가 식으면은 그게 완전히 그 사탕처럼 그 코팅이 돼서 끈적함은 없어지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식히시면은 이제 요게 이렇게 잘 떼어지고 다 완전히 식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요건데 요게 이제 습기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뭐 습기가 많다던가 열이 있다던가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금 그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보관해 주시고요. 유탕 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냉동실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 된 상태를 아시려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달그락달그락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수분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잘 구워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전에는 유탕 처리한 호두강정을 많이 먹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리기구가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예, 그런 조리기구들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건강하게 만들어-보는 호두강정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꽃감 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호두강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두강정이 보관할 때 뭐 습기가 들어갔다던가 그러면은 이게 좀 눅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바삭한 기도 덜하고 그다음에 손에 묻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냥 드셔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요, 요거를 그 샌드위치 같은 데 다져서 넣거나 그다음에 뭐 멸치 같은 거 볶으시고 나서 다 볶으시고 나서 좀 섞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오늘 이 곶감 주머니에다가 다져서 넣을 겁니다. 요즘 굉장히 그 전통 디저트 중에서 곶감 단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곶감을 이렇게 펴서 호두를 넣고 돌돌 말아서 그거를 모양을 잡은 다음에 썰어서 뭐 차 드실 때 후식으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수정가에다 띄우기도 하고 그런 그 한 전통 디저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변형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귀한 견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후식으로 굉장히 요즘 뭐 달달구리라고 그러나요? 예, 전통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보시면은요, 주인공 곶감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호두를 그냥 넣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넣으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호두 정과 호두 강정을 이용할 거고요. 잣 들어갈 거고요. 뭐 잣 같은 거 없고 다른 견과류 있으면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대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유자청에서 유자 건더기만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가 없다 그러면 빼셔도 돼요. 빼셔도 되고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밑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추는요 이렇게 주름이 있죠. 우리가 왜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는 그런 이제 옛말도 있는데, 대추에 비타민 C도 굉장히 많고요. 얘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피곤할 때 대추 몇 알만 먹어도 금방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추는 젖은 면보로 닦아서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게 가열할 게 아니라서 그냥 다 먹을 거라서 조금 위생에 신경 써가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추는 이렇게 잘 씻어서 돌려깎기 한다 그러죠. 이렇게 씨 중심으로 해서 씨를 빼줄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씨를 빼서 이렇게 몇 개를 겹겹이 쌓은 다음에 요거를 채를 썰어 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는데 어떤 분은 다져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져서 하면 나중에 이렇게 단면을 썰었을 때 좀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이렇게 엉겨 붙어서 썰어도 단면이 예쁠 수 있게 길게 채 썰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저는 이제 뭐 6등분을 하거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호두 강정이 있어야 만드냐,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두를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오븐에 그냥 구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들어가는 유자청이라든가 또 이제 그 수분이 부족했을 때 꿀을 또 넣으실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시럽을 입혀서 굽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는 꼭 전처리를 해주세요. 뜨거운 물에 삶아서 데쳐서 그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구워서 바삭하게 구워서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호두도 준비가 됐고요. 잣은 이렇게 마른 면보로 좀 깨끗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잣은 또 시간 여유가 되시면은 얘를 마른 팬에다가 좀 볶아서 수분 날려주시면서 얘가 훨씬 더 고소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잣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자차에 건더기만 모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자차 이렇게 드시고 나면은 밑에 건더기 남아있죠. 사실 그 건더기가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데, 오늘은 유자 건더기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에다가 받쳐서 그 시럽이라든가 그거는 밑으로 내려서 차로 드시고요. 건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주인공인 곶감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곶감은요, 이렇게 꼭지가 붙어 있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곶감 속에다가 이런 것들을, 부재료들을 다 섞어서 속을 채울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속을 채울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꼭지를 떼고요. 손을 넣어서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씨가 있을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과육은 그냥 놔두세요. 과육은 그냥 놔두시고요. 씨만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씨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자, 씨가 없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길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준비했던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들을 모두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여분으로 만든 것들을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청을 넣으실 때는요, 최대한 이제 건지만 넣으시면 좋은데, 저는 사실 조금 그 시럽 유자차 액상 그게 들어가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면 꿀을 굳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호에 따라서 계피향 좋아하시면 여기다 계피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요. 유자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피가루를 별도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간 재료들 하나하나씩만 먹어도 굉장히 향기롭고 달콤하고 건강에도 좋은데, 이걸 모두 다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렇게 버무려진 속을 주머니에다가, 곶감 주머니에다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곶감이 완전히 마르지 않고 반건조된 것들은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호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이 져 있으면 뚫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많이 꼭꼭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는 속재료는, 속은 사실 곶감이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속재료 준비하신 대로 최대한 많이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에 보기에 이렇게 좀 빵빵하게, 나 속 많이 채워졌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이제 막 속재료가 너무 많아서 나오려고도 하죠. 뚫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요즘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오후만 되면은 왜 당 보충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다음에 매운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요거를 4분의 1개만 드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건강한 단맛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꼭꼭 채워주세요.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뭐 대부분 곶감 단자라고 많이 이제 불려지는데, 저는 그런 한자 이름보다 주머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왠지 복이 가득 들어있을 것 같죠?
네, 이렇게 만든 곶감 주머니는 바로 써시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렇게 삐져나오고 단면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 냉동실에 한번 얼리셔갖고 썰면 썰기도 쉽고 단면도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선물용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밀폐 용기에다 담아서 냉동실에다가 보관하시면요 꽤 오래도록 두실 수가 있고요,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냉동실에 들어가면 견과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냄새를 흡수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꼭 그 밀폐 용기에다가 담아서 그렇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면이 이렇게 말끔하게 잘라졌죠? 이거를 다시 해서, 요거는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달콤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와 같이 내놓으셔도 되고요. 식사하시고 나서 후식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곶감 주머니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꼭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